안녕하십니까. 사파라 보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오늘은 제9장 가짜 거북의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 거북의 이야기는 The Mock Turtle's Story입니다. 영어 단어 mock를 보면은 동사로서는 조롱하다, 비웃다, 형용사로서는 가짜의, 모조의, 거짓의 이런 뜻이고, 명사로서는 조롱, 웃음거리, 모조품, 가짜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하트의 여왕은 크리켓 경기가 끝나고 뜬금없이 앨리스에게 가짜 거북을 본 적 있냐고 묻더니 그리폰에게 앨리스를 데려가서 가짜 거북의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합니다. 그리폰은 혹은 그리핀은 루이스 캐롤이 있던 옥스포드 트리니티 대학의 문양입니다. 여기 옥스포드 대학의 문양이고, 그 다음에 트리니티 칼리지 로고입니다. 이 그림이 그리핀의 모습입니다. 앨리스는 그리핀을 따라가서 바위 가장자리에 있는 가짜 거북을 만나게 됩니다. 위치와 배경으로 보면 바닷가 바위인 듯합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가 다음 장에서 바다까지의 카드리를 설명할 때 바다로 뛰어들어가야 하고, 거북이니까 바다에 가까이 있는 게 당연한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거북이입니다. 가짜 거북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거북인데 얼굴은 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앞발은 거북이 발이고 물걸기인데 뒷다리는, 그리고 꼬리가 송아지의 꼬리입니다. 발도 송아지이고. 그러니까 가짜 거북 수프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되게 소머리 위주로 했다가 나중에는 소꼬리와 소다리도 사용했는 듯합니다. 가짜 거북 외형은 머리는 송아지이고 앞발은 그냥 거북이 앞발이고 뒷다리가 소의 발이고 꼬리도 소의 꼬리입니다. 여왕이 크리켓 경기를 하다가 앨리스에게 가짜 거북 수프를 만드는 가짜 거북을 받느냐고 물어보는데 내용이 좀 잔인합니다. 1750년경부터 150년 동안 이 가짜 거북 수프가 인기를 엄청나게 얻어서 거의 남획 수준으로 잡아서 거의 멸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루이스 캐럴 시절에는 이 바다 거북 수프가 귀하고 비싸져서 송아지로 대신 맛을 내는 수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거북 수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가짜 거북 수프를 만드는 데 송아지를 쓰는 이유는 거북이 고기 맛이 상당히 송아지와 바닷가재 사이의 맛이라고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잡는 바다거북은 덩치가 커서 살도 많고 해서 좋은 먹거리입니다. 대항해 시대에는 바다나 섬에서 잡은 거북이 훌륭한 식량의 역할을 한 생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선원들이 너무 많이 잡아서 멸종위기에 간 육지거북도 있습니다. 다른 동물의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동물 중에서 도도, 새도 그렇게 선원들에게 다 잡혀서 죽어서 멸종된 예입니다. 소설 해저 이말리에서 네모 선장이 노틸러스호의 모든 식단은 해산물로만은 구성되어 있다고 안내하는 중에 주인공 일행 중에 한 명이 그럼 이 쇠고기는 뭐냐고 묻자 그것은 소고기가 아닌 바다 거북 고기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바다 거북은 아니지만은 용봉탕 같은 자라 요리가 있습니다. 거북이와 비슷하겠죠. 이렇듯 거북이 모자라서 송아지를 사용하여 가짜 거북 수프를 만든 것은 맛이 비슷해서 그런 듯합니다.
가짜 거북이라고 할 때 목터틀이라고 적는데 목에 관련하여 다른 동물을 연관하면은 모킹제이가 있습니다. 영화 헝거게임에서 나오는 가상의 캐릭터입니다. 요 새가 모킹제이입니다. 실제 하는 흉내 집박이라는 새 모킹볼드와 영화에서 지배자 캐피탈에서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제가르치를 짝짓기 시켜서 만든 새가 모킹제이라는 새로운 종으로 만들어진 새입니다. 이 새를 원래는 흉내 어치로 번역했다가 영화에서 3편으로 가면서 다시 모킹제이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르치라고 하는 제버제이에서 제브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주절주절, 제잘제잘의 뜻으로 쓰이는 지브제브로 사용되는 것의 제버입니다. 지브리시는 형설수설, 영문모를 말 등으로도 사용됩니다. 우리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2편 거울나라의 앨리스가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거울나라에서 본 책의 시 제목이 제버워키입니다. 이것은 루이스 캐롤이 만든 신조어라서 사람들이 100%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에 철자가 제버인 것으로 알고 있고 뒤에 워키는 사람들이 모르는 단어라서 추측할 뿐입니다. 워키는 대개 자손, 결과물 이런 식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파가 그림 그리는 사람 존 테넬이 그린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제일 오른쪽 밑에 작은 사람은 남자 기사로서 칼을 들고 있습니다. 보팔이란 칼을 들고 있고 뒤에 큰 화면을 장식하는 괴물이 바로 제버워키입니다. 그림을 잘 보면은 제버워키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조끼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제버워키는 대략 10m쯤 되는 괴물용쯤 되고 책에 적힌 시에 이르기를 물어뜯는 턱과 움켜쥐는 발톱을 조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위에서 모킹제이의 엄마인 제버제이를 보면은 남의 소리를 따라하는 떠들썩한 소리를 내는 성격의 제버워크는 시끄러운 소리로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앞에 있는 용사의 칼 보팔에 맞아서 금방 죽게 됩니다. 영화 거울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직 보팔검을 가진 자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붉은 여왕은 제버워키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최근의 영화인 2016년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제버워키가 등장합니다. 이렇듯 제브라는 단어는 목이라는 것과 같이 여러 군데서 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목터틀, 모킹제이. 모킹제이는 모킹볼드 플러스 제버제이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제버워키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버워키는 거울나라 앨리스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